전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책임 교수님이셨고 한국도시설계학회 부회장님, 또 전 서울특별시 행정2 부시장님, 도시재생본부장님, 주택건축국장님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희성 교수님의 서울의 도시재생 성과와 한계 그리고 과제에 관하여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아마 도시재생의 가장 절정기가 2018년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제가 2018년에 7월달에 이제 행정부 시작이 됩니다만은 제가 뭐 부시장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 18년도까지는 도시재생에 대한 비판도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주택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폭등은 아니었죠. 그래서 도시재생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생기고 있었고,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을 좀 정산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도시재생이란 일시에 돈 쏟아붓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봐도 몇십 년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정부도 잡지 못하죠. 한 번에 쏟아부는 거죠. 자, 나름대로 우리가 해왔는데 성과를 한번 정리를 해보죠. 2020년까지 한 걸 좀 정리를 해보니까 205개를 했습니다. 이 숫자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2018년, 19년까지 하면서는 좀 새로운 걸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일만 왕창 벌려놓고 또 사업들이 마감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세월이죠. 상하평, 자동차, 중고시장이고, 그래서 이 소통 참여자가 한 40만 명 정도가 참여했어요. 굉장히 많은 이분들이 참여했죠. 협의체. 우리가 협의체하고 일해본 적이 없었죠. 예전에 도시개발 사업에서. 아마 도시재생이 처음이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 다음에 도시재생센터라고 중간 조직을 만들었죠. 그 도시계획을 하고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중간 조직을 만들어서 것도 처음이죠. 거의 300명이 투입돼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민 아카데미 사업, 간담회, 축제, 공모 사업,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했죠. 그래서 성과들을 딱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도시 철학을 혁신을 했다. 종전에는 우리가 이제 무조건 개발과 정비였습니다. 우리가 압축 성장 시대를 구간했을 때는 뭐 보존 관리 이런 개념은 거의 없었죠. 또 오로지 달려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비 개발도 중요하지만 보존과 관리를 하는 통합적 도시관리 패러다임을 우리가 만들었다. 또 경제만 보는 게 아니고 사람 중심의 도시관리,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여다봤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회복과 육성. 사실 우리 이 한민족은 이 공동체에 대한 지대한 DNA가 사실 있었죠. 근데 우리 빠른 압축 성장 과정에서 이런 공동체에 대한 가치가 깡그리 많이 사라졌죠. 이것들을 회복하는 일들을 했었다. 그리고 저는 이것도 굉장히 큰 성과라고 봐요. 전국에 제가 활동가들 한번 봤더니 한 4,000명 정도가 돼요. 서울은 아까 한 300명 된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을 우리가 육성을 했다. 너무 틀에 갇혔다. 원래 도시재생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저기 일본 가보면 막 재개발하고 있는 걸 다 도시재생이라고 하고 있고, 뉴욕 가보면 지금 허드슨야드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도 우리 제너레이션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보존할 때는 보존하고, 관리할 때는 관리하고, 리모델을 할 건 하고, 개발할 건 하자. 이게 도시재생의 정신이죠, 사실은. 또 한 가지 진영이죠, 사실은. 마치 개발은 보수고, 보존은 진보인 것처럼, 뉴타운은 보수, 재생은 진보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역이 싹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을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삶이
이제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게 부정돼서 되겠어요? 그것이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걸 고치면서 그 토대 위에 우리가 과거에 쌓아놓은 성과 위에 또 다른 발전을 지향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도시재생이 굉장히 좀 부정당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전 전문가들의 역할이 뭘까 이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명박 시장 때 그 개발 시대, 한창 개발 시대가 부활할 때는 제가 뉴타운 사업을 했고, 또 오세훈 시장 때는 제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했고, 그때 개발 일변도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보존할 거 보존하자, 또 한편에서는 북촌, 서촌 가꾸기 사업을 했죠. 그리고 부동산 침체기였던 박원순 시장 때서는 제가 도시재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CEO원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당신은 말이야 맨날 개발해 놓은 사람이 왜 재생을 하냐고. 그래서 제가 한동안 좀 뜨아했어요. 저렇게 질문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이제 좀 밖에서 보기도 그렇죠. 아니 저 사람 맨날 개발하자는 사람이 어느 날 또 바뀌었다고 이렇게 재생한다. 그리고 아마 교수님들 중에도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기가 옛날 뉴타운 사업할 때 MP를 그때 많이 하셨잖아요. MP 활동을 하다가 또 도시재생을 했더니 또 도시재생 MP를 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사실 우리는 이분법의 논리 속에 늘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그래서 문제죠, 사실은. 당연히 할 수 있죠. 당연히 해야죠. 우리가 도시의 수요는 끊임없이 변화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욕구, 수요, 이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성장하듯이. 그럼 그 변화 속에 어떻게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할 거냐. 온탕, 냉탕을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 수요가 있으니까 한 번에 쫙 밀어버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개발 수요를 우리가 충족을 하면서 정말 보존하고 관리할 것, 또 개발하면서 사라지는 것, 또 개발 중심으로 가면은 사회적 약자들이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보듬을 것이냐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개발 수요가 떨어질 때는 이 쇠퇴하는 공간들을 어떻게 재생으로써 그걸 또 이어갈 거냐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느냐? 도시건축 전문가들이 하는 거죠. 근데 온탕냉탕을 갔다 오는 것이 아니고, 물론 정치적 수사로는 그렇게 공개할 수도 있어요. 정치적 수사로는. 우리 전문가들은 그 정치적 수사, 보수 진보보다 넘어서는 그런 걸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중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중용. 불교에서는 중도라고 얘기하는데, 중용이나 중도는 자아와 우, 가운데가 아니고 자아와 우를 넘어서는 것이다. 자아와 우의 그 다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치 가운데 있으면은 이 사람은 중심이 있고, 한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뭐 쓸개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대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해서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가느냐. 저는 이게 우리 도시재생의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는 비판에 대해서 정확히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도시재생이 주도국을 막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때 시대는 침체기였다. 그것에서 부도가 나는 판이었다. 그리고 개발하려는 것을 억지로 막을 수도 없는 거고, 억지로 막아서도 안 되고, 시장 논리에 정확히 순응하면서 가지 못하는 것들을 해제하는 거다. 그러면 그런 개발 수요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서 다시 어떻게 그 개발 수요를 또 맞춰 가야겠죠. 저는 요즘 이제 개발 수요가 막 있다 보니까 저는 좋은 혹이라고 봐요. 한편으로 도시를 활성화시키고 싶어도 침체기에는 활성화시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그 도시재생사업 공공재정을 투입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우리 재생사업과 정비사업, 재개발사업을 비교를 하면 그 한 가구당
재정이 투입하는 게 거의 300배가 차이 나요. 그렇잖아요. 재개발해보세요. 내 땅이 한 20평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30평의 아파트를 그냥 주잖아요. 거의. 그리고 새 아파트를. 그리고 공원 생기죠. 어린이집 생기죠. 주차장 생기죠. 다 생겨요. 근데 재생하려면 뭘 하겠어요? 거기다 골목길 좀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집수리 지원해주고. 도로 계산했더니 그게 30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때 후기는 뭐 도시재생 활성화에 우리가 쓰면 된다. 그리고 도시재생은 하루아침에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비포 애프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에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도시재생은 도배장판서부터 집수리, 신축, 하필 개발까지 이 모든 것들을 뉴타운까지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정말 진영 논리를 넘어서서 진영의 경계로부터 자유가 됩니다. 제가 이제 광역센터가 얼마 전에 문을 닫았어요. 서울 도시재생 광역센터. 그래서 저한테 이제 광역센터 만든 사람이 같이 셔터 내려야 되니까 와서 같이 셔터 내리자고. 그래서 제가 셔터 내리고 간 김에 특강을 한 시간 전에 했습니다. 가슴이 좀 찡했어요. 그 훌륭한 나름대로 활동가들을 참 많이 만들었는데 도시재생이 진영으로 빠지다 보니까 이 새로운 진영에서 와서 보면 상대로 보이는 거죠. 상대로. 그렇게 되면은 상대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조직을 없애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없애고. 제가 이제 공무원이 아니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당신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라. 지금 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장을 하고 있잖아요. 상대방 사람이라고 하고 그 조직을 예산을 갖고 지원을 해준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진영을 넘어서야 된다. 넘어서지 못하면 절대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걸지 말아야 됩니다. 도시재생은 누구 거다. 누가 시작을 했다. 이러는 순간 그 사람이 바뀌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내 이름으로 나무 심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표성 만들지 말아라. 대통령이 바뀌면 내가 심은 나무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내가 써놓은 그 기초적인 김대중이라는 이 표석이 어디 그냥 시궁창에 처박힐지 모른다. 그래서 대통령 레벨의 그 문화는 굉장히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난 사업들도 제발 안 맞. 우리 대통령 바뀔 때마다 그 공공주택 명이 바뀌잖아요. 옛날 공공주택, 행복주택, 무슨 뭐 보금자리주택. 요즘은 또 뭘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일수록 자기 이름을 안 겁니다. 왜냐?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도시재생이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도배장판서부터 뉴타운까지 다 하게 돼 있어요. 사실. 자, 이번에 이제 2030 도시재생 전략계획 발표한 거죠, 최근에. 여기서 발표한 것도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하고 같습니다. 개발과 보존의 균형, 유연화, 민간사업 지원, 정비수단의 다양화, 서울의 균형 발전 사업의 신모델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특별법을 100% 활용하겠다. 아까 보존과 관리 중심이 아니고 수요에 대응하고 균형 발전, 공공시스템 개선하겠다. 무엇보다도 지속 가능성이에요. 어떻게 하면 도시재생이 지속 가능할까?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제 경제적 재생을 하려면 이제 어떤 그 CRC라고 얘기를 하죠. 재생 기업들이 좀 활발해졌어야 되고 주민 역량이 좀 갖춰져 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동가들을 상당히 많이 육성을 해놨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을 또 이분들의 발전과 성장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가 도시 만들어가는 중간 지역 역할로 키워나가야 된다. 또 하나는 이 성공 모델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특히 도시재생 하는 분들한테 지방에 한 10만에서 30만 도시 거기를 가지고 정말 좋은 도시재생으로 성공한 우리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그리고 도시재생이라는 용어의 가치 발전. 꼭 이 용어 안 쓰더라도 이미 도시재생이라는 그 어떤 철학과 가치가 우리 도시관리, 도시개발, 정비 기법에 녹아나도록 하면 된다. 그렇죠. 제가 거의 뭐 시간에 맞췄네요. 누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니까 왜 도시재생 책을 안 쓰냐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사실 도시재생 책을 쓰려고 그랬는데 요즘 쓰면 잘 안 팔린다고 그래서 제가 잘 팔릴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강의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 치료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